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발언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 강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질 개선은 물론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시공된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공사 이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발언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내 북한 전문가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실무주역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북한이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측 고위 인사들의 방북 당시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북한은 벼랑 끝 외교를 하고 불필요한 자존심을 세우는 나라다. 소위 김정일 위원장 육성이 나오면 존엄성을 손실했다는 구실로 별짓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며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당시 대화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하는데 대화록을 공개하고 녹음 파일도 공개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트고 얘기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는 해외 정상 외교를 하면 대본이 짜여진다. 대본 외에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때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그 방북 인사 발언 공개 언급이요. 네네. 이것을 언론들은 뭐 위협이다 또는 엄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엄포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영면 앵커도 YTN에서 쭉 기자하시면서 보셨지만은 북한은 늘 벼랑 끝 외교를 하고 그 불필요한 자존심을 세우는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육성이 나온다든지 예. 그러면 자기들 존엄성을 손실했다 하는 구실로 별짓 다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 전 세계의 외교 관례를 위해서도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을 하는데 이걸 대화록도 공개하고 녹음 파일도 공개하는 나라 대통령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트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지만은 해외 정상 외교를 하면은 대본이 짜여집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대본 외의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때 양국이 서로 이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까버린다면 되겠어요? 4대강에서 펴낸 준설토로 농지를 쌓아 올린 전남 나주의 논에서 쭉정이가 피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안영현 이장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생육이 아주 부진한 곳은 수확을 못한 자리도 있다며 작년에는 이런 면적이 올해보다 더 적었다. 올해는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며 만에 하나 또 잘못되면 또 보상을 해준다는 식인 정부의 태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 이럴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영현 이장의 말입니다. 이 준설토로 성토를 하는 것은 좀 땅 높이를 높여가지고 침수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을 텐데 굳이 그렇죠. 예, 굳이 성토에 응해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농촌공사에서 처가 설명회를 하면서 예. 뭐 지금 현재 땅보다도 뭐 1m 이상 높아지고 앞으로는 그냥 논만이 아니고 밭작물도 하려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논이 높아지니까 네. 우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또 2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네. 그 보상은 충분히 해준다. 예. 이런 이야기에 이제 주민들은 그냥 다 승낙을 했죠. 네. 한편 녹색연합 황인철 4대강 현장 팀장은 이 땅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강산성으로 나왔고 토양오염 농도가 기준의 2배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며 농어촌 공사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던 국토해양분화수자원 공사 등 전체 국가기관이 함께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농경지 성토에 사용되지 않은 준설토의 경우 전체 9만 3천 톤 가운데서 약 절반인 4만 2천 톤 정도가 판매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리하는 비용만 약 2천억 원이 들고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 강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8년 11월 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수자원 분야 현안 보고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정리한 국토부 내부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정 장관을 비롯한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수자원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 전으로 그해 6월 19일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으며 이 자료는 최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문서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수질 개선은 물론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시공된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공사 이후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지역 홍수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523억 원에 불과했던 홍수 피해 금액은 2009년에는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끝난 지난해에는 큰 태풍이 없었음에도 4,167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최대 10배가량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입니다. 홍수 피해 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생태공원과 자전거 도로, 운동시설과 제방시설 등이 강 범람이나 집중호우 때 쉽게 훼손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사용이 많지 않은 4대강 시설물은 폐쇄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홍수 예방 효과를 강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제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주관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분야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확대 개편되는 국립방재연구원을 통해 앞으로 재난안전을 총괄 연구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빚더미 공기업 성과급 반납해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3조 원이 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4년 새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간 4대강 사업 등으로 빚이 1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1,30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기업 등급이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직원 상여금은 16억 9천만 원을 늘렸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는 한국수자원공사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체 부채 규모가 173조 원이나 되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도 최근 3년간 2조 87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수원을 비롯해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 분야 10개 기관이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성과급 수령액은 공기업 부채 규모 2위인 한전이 1,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전의 빚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조 원이 넘습니다. 한전은 올해도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지급된 성과급 액수는 한전의 뒤를 이어 한국동서발전이 1,607만 원, 한국남동발전, 서부발전 등이 1,500만 원대였습니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률이 매출 대비 마이너스 6.2%였는데도 기관장에게 1억 3,6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직원에게도 1인당 700만 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한국조폐공사도 지난해 당기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1.7%였지만 기관장에게 1억 2,300만 원, 직원들에게 1인당 600만 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적자 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민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앞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언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임직원들은 정부가 뒤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만 믿고 방만한 경영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늘어나는 빚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내려보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공기업 취업이 철밥통 확보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입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빚더미에 앉아 받은 성과급은 즉각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청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0.7도, 습도는 49%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